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11월 16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34%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0.12%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도 거의 강보합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전일 CPI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있었는데 또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인지 일단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상승분을 좀 다 돌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애초에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PI가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5천만원 부근까지 반등해 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지수 봤었을 때 유럽 지수 다른 나라들 대부분 뭐 상승하거나 크게 좀 문제가 될 만한 나라들은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거의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증시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네요. 자, 원자재 가격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금은 소폭 하락 중에 있고 구리나 백금 요런 쪽도 뭐 크게 가격 변동은 없고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7% 하락 중에 있고 브렌트유도 1.4%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조금 올랐는데 뭐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쟁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요런 것 때문에도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러시아가 뭐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이제 유럽에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뭐 공급이 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돌아가야 돼요. LNG 선으로 좀 돌아가야 돼서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지금 말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승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이라서 우리나라 1시간씩 좀 뒤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뭐 좀 개장 전에 또 뉴스 나오는 거는 제가 또 보고서 괜찮은 거는 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내용,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은 많이 없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미국 정상회담 앞서서 기후 공동 대응 합의 워킹 그룹 가동키로 했다. 그래서 미중 일단 정상회담 뭐 중국이 요즘에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좀 이런 화해의 모습을 좀 화해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 좀 늘려갔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또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또 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윈윈을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이 저탄소 관련주 쪽이에요. 저탄소. 그래서 관련주가 KC 그린홀딩스, KC코틀의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입니다. 이미 요 세 종목은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내일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할 텐데 뭐 이후에 뭐 시가 자리가 좀 지지가 될지 일단 개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개장 전에
국내 선물이 먼저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물을 좀 확인하면서 오늘 지수가 뭐 갭으로 뜰 것인지 아니면 보합에서 시작할 건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그 15분 정도거든요. 국내 선물이 15분 정도 먼저 개장하는데 10분에서 15분 사이, 그 사이에 한번 선물 지수가 뭐 갭이 발생했다면은 갭을 메울지 아니면은 뭐 시가를 지지할지 그런 걸 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괜찮다면은 요런 관련주들도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뭐 저탄소 관련주 쪽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봐야 될 테마로는 보진 않습니다. 시간대로는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길게 보는 테마로는 보진 않고 있어요. 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집히니? 그래서 KC 그린 홀딩스 어제도 좀 위아래로 좀 흔들긴 했었는데 거래 대금 한 250억이 좀 안 됩니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KC 코트렐 코트렐은 어제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나요? 130억 정도 나왔네요. 이거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KC 그린 홀딩스가 오히려 좀 나아 보이고 그린 케미칼도 시총이 1600억 다른 두 종목 대비해서는 1000억이 좀 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1000억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KC 그린 케미칼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뭐 절대적인 다른 종목과 비교했었을 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좀 이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에코바이오까지 4% 에코바이오는 시간에 4%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그리고 그린케미칼까지는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매매 관점으로는 안 본다. 어제도 뉴스에 장중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로봇 관련해서 뭐 새롭게 엄청 큰 이슈가 되는 건 없어요. 내용상. 자, 그래서 실외 이동 로봇 시대 온다. 공공시설 자율주행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크기랑 무게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년에 이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시대는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2차 전지는 뭐 반짝 올라갔다가 시가 갭 두고 나서 좀 미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일단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제외하고 다른 업종 중에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업종은 이제 로봇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AI도 있는데 AI도 좋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로봇 쪽을 좀 많이 보는 게 일단 스마트 팩토리 쪽, 협동 로봇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올 때 한번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유진 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시간외로 2% 정도. 어제도 시세가 좀 좋았고요. 로보티즈 역시 시간외로 한 2.46%,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간외로 1.3%, 두산 로보틱스 시간외로 1.7%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정고점 자리 한번 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 48,500원? 요 정도 한번 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뚫어주게 된다면은 상장 첫날 시가 자리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은 뭐 그때그때마다 좀 대장주가 바뀌긴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는 종목이니까 일단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유진 로봇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LG 쪽하고 MOU 지금 맺은 것 때문에. 그래서 유진 로봇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대장주가 바뀌니까 관심 종목을 좀 많이 넣어 두시고 한번 시세 주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비트코인 산타랠리 이어갈까? 기관 투자 컴백. 미국은 오히려 좋다. 이제 ETF 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어제는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CPI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시간 내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려 한다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근 가격의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제한이 있어요. 코인을 무조건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통되는 그 수를 좀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빠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더 간다라는 얘기도 이제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ETF 상장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인정받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은 그때 또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 보여드렸듯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또 다시 반등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쪽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자,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기술투자인데 전일 좀 밀렸다가 좀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시간 외로는 지금 한 0.97% 정도 상승 중인데 아침에 흐름 나쁘지 않으면은요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괜찮아 보이고요. 위지트도 뭐 반등을 해서 좀 마감을 좀 해줬는데 개파락한 이후에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위지트도 좋아 보이고 하나투자증권은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라서 오히려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 요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킬러 문항 없었나? EBS 강사진들 분석 생중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해주는 거죠. 강사진이 이제 출제 경향과 킬러 문항 출제 여부 분석이 생중계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수능 끝나고 새롭게 바뀌는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재수생들이 좀 늘어날지 뭐 그러면은 온라인 교육주들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간 외로 6시 이후에 이제 끝나는 거라서 약간 좀 복불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좀 킬러 문항이 뭐 없어진다면 뭐 교육주가 좀 빠질 수도 있고 혹시나 다른 유형으로 좀 어렵게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교육주들이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고서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오후장에 좀 보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메가임디,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그래서 자, 메가임디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나서 뭐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애니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이렇게 몇몇 종목들 이제 시총이 다 낮아요. 그나마 이제 YBM넷이라든지 메가임디는 아직 뭐 상승 추세로 살아 있고, 다른 종목들은 일단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다면은 메가임디 정도 볼 것 같아요.
다음은요, 예, 게임 덕후 열광한 네오위즈 피해 거짓 6관왕 했다. 지금 지스타 열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임 대상, 후보 몇몇,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상을, 피해 거짓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요거 기사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다른 회사 것도 이제 대상 수상작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는 일단 적어놨고요. 여기에 예, 들어간 회사들 한번 좀 체크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프트업에 이제 지분 갖고 있어서 좀 포함을 시켰고 그 외에 이제 다 게임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맥스 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위맥스 코인이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쉽게 좀 급등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거 게임주들은 발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갭 뜨면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더 나올 만한 재료는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네오위즈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 홀딩스가 조금 더 추세적인 면으로 좀 좋긴 하네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어서 홀딩스라서 그리고 넥슨 게임즈 그리고 대성창투 위메이드까지 위메이드가 차트적으로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종목들도 일단 예, 말씀드린 대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 매매하실 때는 이제 소액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일날 이슈 안 되면은 그냥 관종에서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벌써 예 수능만 끝나면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분위기라서 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올해 한 해 또 하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거의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 FOMC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뭐 흐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보고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